로맨스, 우정, 가족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 추억까지 97년, 94년, 88년을 넘나들며 사회적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이 시리즈가 감옥을 넘어 이제 의사들의 생활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예능 작가와 PD였던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 신드롬까지 일으키며 온 국민을 울고 웃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뒤를 잇는 슬기로운 시리즈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효정 작가는 초창기 예능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초창기 그녀의 작품은 한 번쯤 들어본 여걸식스, 1박 2일, 남자의 자격 같은 예능 프로였죠. 그런 이효정 작가가 케이블 채널로 이직하여 처음 만들겠다고 한 작품이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포맷의 작품을 만들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서 절벽으로 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꼴이니까요. 함께 예능을 제작했던 나영석 PD조차도 그녀를 말렸다고 했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효정 작가는 가장 재미있을 수 있는 일, 꽂힐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드라마 작가로서 쓰게 된 첫 작품이 응답하라 1997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만한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당시 응답하라 1997은 TVN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도 이렇게 화제성과 시청률 모두를 붙잡을 수 있는 작품이 존재하는구나를 증명해준 작품이었죠. 첫화 시청률 1.2%에서 마지막 시청률 7.5%로서 방영 내내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뿐만 아니라 2012년 기존 케이블 TV 제작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94학번의 추억을 담아 찐 학창시절의 추억담 같은 응답하라 1994를 만들어냅니다. 이전에 예능 작가라는 꼬리표를 뒤로하고 자신의 94학번 시절의 추억과 자신이 좋아했던 일본 만화 H2의 모티브를 얻어 만든 응답하라 1994는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 터지죠. 정말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잘 만든 케이블 드라마가 지상파 드라마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게 되죠. 이후 응답하라 1988까지 연이은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하라 시리즈를 항상 함께 만들었던 신원호 PD는 어땠을까요? 이효정 작가처럼 예능 PD로서 KBS에 입사해 스타우블루벨, 남자의 자격 등을 만들어냅니다. 신원호 PD는 케이블 채널로 이직 전 작품이었던 남자의 자격만 놓고 생각했었을 땐 솔직히 감성 자체도 너무 투박하고 올드해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았죠. 물론 남자의 자격 내에서도 내내 부진을 하던 이경규의 부활과 합창단과 박할린, 그리고 시청률과 화제성까지 모두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긴 했지만 올드한 느낌의 TV쇼라는 이미지와 당시 리얼 버라이어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도전과의 차별성을 느끼기는 어려웠던 부분도 존재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막상 만들어진 응답하라 시리즈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효정 작가의 설레임 가득한 이야기와 그 당시의 추억들이 묻어나는 꽉 차고 빠른 전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예능적 요소까지 덧붙이며 다른 드라마들과의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았죠. 오로지 예능만 하고 예능만 했었던 이 두 사람이 만든 드라마는 그 자체로 다른 드라마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냈던 큰 힘이 있었던 거죠. 드라마를 제작했던 PD가 아니었고 드라마를 써보지 않았던 작가의 조합이었기에 첫 작품은 캐스팅부터 힘들어서 모두에게 거절당해 겨우겨우 캐스팅과 제작이 되었을 정도였지만 그 이후 시리즈부터는 많은 배우들이 줄을 서서 오디션을 볼 정도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응답하라 1988을 준비하던 당시에 오디션 과정 중에는 거의 주목받는 신인 배우들은 모두 오디션을 봤다는 말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스타 제작진이 된 달라진 위상에도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식견을 넓히려고 노력한다는 주변인의 인터뷰가 있었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응답하라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슬기로운 감방 생활조차도 어쩌면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꽉 찬 이야기를 보여주었던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제작사는 감옥 이야기보다는 응답하라 시리즈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편이 좋지 않겠냐며 건의했을 정도니 어쩌면 관심이 보장된 시리즈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자체에겐 큰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 말이죠. 응답하라 시리즈 이후 어쩌면 큰 부담을 갖고 누군가는 추억이란 소재가 없으면 그들은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할 거야. 추억에 기대어 만들어낸 작품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기 좋게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을 없애주는 작품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기대가 앞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작품은 신원호 연출, 이우정 작가라는 제작진의 문구만 봐도 기대되는 작품이죠. 물론 응답하라 시리즈가 모든 게 완벽했던 드라마도 아니었고 지나친 남편 찾기, 1988의 후반부 개연성 부족 등 여러가지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기대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의사와 병원이라는 소재는 이미 많은 드라마에서 쓰였을 정도로 흔한 소재이지만 감옥, 복고라는 소재들은 어쩌면 미디어에서 더 흔하게 쓰였을 소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소재들을 바탕으로 97년, 94년, 88년 그리고 감옥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그려냈던 제작진이었기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더욱이 극중 설정조차도 주인공 5명 모두 의대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들로 그려지며 인물 하나하나의 개성도 강하고 매력있는 구성으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원호 PD는 이를 놓고 평범하고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배우분들을 모셨다. 그런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작업인 만큼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을 정도로 배우진에 대한 기대되는 케미까지 이 드라마에 기대되는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응답하라 제작진이 만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은 이야기를 큰 울림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신다면 이 드라마를 기대하시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돌이켜보면 뭉클해지는 그런 드라마, 응답하라 제작진의 신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도 큰 기대가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디어의 모든 드라마틱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남자, 드라마틱한 남자의 남PD였습니다. 다음에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